안녕하세요. 주식시장 파이법 채널의 차트 트레이더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스페이스X 상장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스피어라는 기업이 왜 주가는 가장 큰 수혜주임에도 힘이 없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. 자, 일단은 이 스피어라는 종목의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피어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이 스페이스X와 좀 관련이 됐다 싶은 기업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. 물론 스피어도 12일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고요. 그리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상한가에 가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. 물론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12월만 봤을 때 탄력도가 가장 큰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적었다라는 것이죠. 자, 비교해서 볼게요. 자, 미래셋 벤처. 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12월 달 단기에 상한가 2번 정도 그러니까 큰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요. 나노팀. 네, 이 종목도 관련주로서 시세 분출이 보이죠? 네,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자, HVM. 네, HVM도 상한가 흐름은 아닌데요. 그래도 12월에 이 뭐 3만 원대에서 거의 5만 원, 5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. 네, 이 종목 역시 네,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켄코 아에어 로스 스페이스. 이름이 좀 어려워요. 자, 상한가 이후 또 지난 24일장 양봉 마감했습니다. 장대 양봉 뽑아줬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줄 때 이 스피어라는 종목은 끝까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, 뭐 음봉이라든가 아니면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왜 스피어가 주가가 안 가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스피어가 무슨 기업인지부터 좀 볼게요. 자, 스피어는 이 로켓 발사체, 그 우주선 로켓 발사체 그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특수 합금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이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선을 쏘는데 뭐 플라스틱으로 우주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. 당연히 이 우주, 그러니까 고압, 고열의 어떤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으로 이 로켓의 어떤 엔진이라든지 노즐이라든지 연료 라인 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거기에 사용되는 그 특수 합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 합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5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네, 좀 체크를 해놨는데 연료 라인, 지금 이런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노즐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걸 만들 때 이 특수 합금을 스피어의 특수 합금을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그러면 스피어는 왜 스페이스 X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. 네, 요거 좀 안 지웠네요. 예. 자, 뭐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은 좀 됐어요. 25년 7월 31일에 이 스페이스 X와 10년 장기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. 그래서 10년 동안 추정치가 10억 달러. 그래서 원화로는 지금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공시에서 확정된 물량, 그러니까 장기 계약은 한 것이고 그 중에서 772억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부품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.
그런데 이 매출액이 지난 24년 스피어의 매출액이 말이죠. 26억 정도입니다. 26억이에요. 26억. 근데 지금 단번에 772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매출액의 2969%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체결 공시, 공급 체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 이슈가 됐었고요. 또 12월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는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스페이스X가 사실상 이런 장기 계약을 이 벤더사와 체결한 거는 최초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피어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1티어 벤더사. 그래서 1티어죠.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스페이스 X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일자 협력사라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그 스피어를 인정을 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. 아주 좋은 모멘텀이죠. 네. 자,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그러면 스피어가 어느 정도의 공급 계약을 그동안 체결을 했느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설명을 좀 드렸듯이 25년 7월 31일에 이 스페이스 X와 이제 772억이라는 매출액 대비 2969%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, 그러면서 같이 10년 장기 계약으로서 1조 5천억 원의 추정액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나왔고요. 그 이후에 네,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그 보안상 이제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업체라고만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스페이스 X와의 계약 이후에도 250억 원 그리고 186억 원, 뭐 70억 원 정도의 작년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액이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기업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.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. 그런데 이번 12월에 사실 탄력을 받았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트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. 자,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 스피어는 왜 주가가 힘이 없었는가 12월에.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. 한마디로 이 12, 전환사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. 그로 인한 오버행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버행이 뭐냐면 매물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매물이 그 잠재적인 어떤 매물로서 과잉 물량 주식, 그러니까 매도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매도를 때려버리고 오르면 매도를 때려버리는 그런 물량 주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.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이런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돈을 이제 모으죠. 돈을 모으면서 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사채로 인해서 뭐 연간 몇 프로 정도의 이제 이자를 주는데 그렇게 이자를 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. 이게 아주 좋죠. 개인 투자자도 사실 이런 전환 사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전환 사채는 결국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주식 수가 늘어난단 말이죠.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의 그 지분율도 낮아지고요. 그리고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3차 전환사채로 152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.
4차 전환사채 150억 규모로 발행을 하면서 주식수로는 790만 주, 그리고 435만 주 정도가 물량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차 전환사채가 올해 11월 29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미 3차 전환사채 790만 주 중에 740만 주는 신주로 발행을 했습니다. 자, 뭐 뉴스를 한번 볼까요? 자, 뉴스를 보면 좀 보겠습니다. 초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여기 있네요. 자, 지금 보면, 자, 이 미상한 주권 관련된 이 전환사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지금 2차 전환사채가 10억 정도가 아직, 남아 있고요. 그리고, 3차가 152억, 그리고 4차, 이 신규 발행 사채권이 4차인데요. 150억이 남아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이제 3차 이 전환 사채가 11월일 겁니다. 네. 다시 가볼까요? 11월 29일. 네. 11월 29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아까 언급을 했던 790만 주 중에서 740만 주는 신주로 발행이 된 상황이에요. 지금 현재가. 그리고 이제 추가로 50만 주는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주식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신주가요. 그리고 4차 전환 사채는 내년 3월 7일부터 전환 청구가 또 가능해서 435만 주가 신주로 또 발행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.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할 때 전환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로 이제 나는 산 거야 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스피어, 그러니까 3차 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1,900원대예요. 정확하게는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. 1,900원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1,900원에 샀다고 보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지금 차트를 보면 주가가 13,300원입니다. 예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1,900원에 산 종목을 이제 이게 주식이 하나에 1,900원에 샀는데 지금 13,300원이에요. 지금 몇 배 수익이 난 겁니까? 그러면 매도를 하겠죠. 이게 지금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면 매도를 할 거잖아요.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.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변경을 해서,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주식이 됐고, 그게 상장이 되면 결국엔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?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, 자,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거죠. 뭐, 이 14,000에 매도를 하든, 14,300원에 매도를 하든, 이미 너무나도 싸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투자자별 주체별 매매 현황을 좀 잠깐 보면요.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하셔야죠. 이 기타 금융 계속해서 이 마이너스,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엔 이 전환사채, 특히나 이 3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다시 그 뉴스를 볼게요. 뉴스를 보면 자, 뉴스 좀 찾아야 돼서 네, 여기 보면 추가 상장. 이게 바로 이제 12가 전환이 된 건데요. 지금 보시면 여기 730만 주, 700만 주 정도가 나왔고 또 하나 있을 겁니다.
네, 여기 있네요. 여기 또 37만 주 정도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그 740만 주가 이제 상장을 다시 추가로 했다는 겁니다. 네, 3차 전환사채 물량이 그 상장을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740만 주를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740만 주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이제 공시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상상인 저축은행, 이 상상인 저축은행을 비롯한 4인,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는 4인에게 이 740만 주가 있고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기타 금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투신, 보험, 금융 투자, 그러니까 이 은행 이런 데가 아닌 외 기관입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상호저축은행,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마을금고 이런 어떤 기관들을 얘기를 하고요. 아까 이제 상상인 저축은행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기타 금융에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 외에 그 3위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기타 금융이 될 것이고 그쪽도 저축은행일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거기에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. 근데 중요한 건 아까 740만 주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. 그 물량 중에서 이 물량은 상당히 일부예요.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한 260만 주가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580만 주, 네, 580만 주 정도가 이제 그 단순하게 계산하면요. 더 매물이 있다는 겁니다. 어떤 매물이에요? 1,900원에 산 매물.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. 수익이니까. 수익권에 있으니까 뭐 한옥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13,000원에 팔던 12,000원에 팔던 만원 더 떨어져서 만원에 팔던 굉장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올리는 수익률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. 근데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해버리면 주가가 크게 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남은 물량을 팔기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3차 물량이 이제 580만 주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?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차트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시세를 낼 때마다 매도를 한다는 거죠. 네, 그리고요. 하나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요 날이 언제입니까? 15일입니다. 15일. 15일부터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얘기는 이제 뉴스를 가서 아까 거를 다시 보면 이 추가 상장이 이 700만 주가요. 상장일이 12월 17일이거든요. 그럼 12월 17일이 수요일인데 그러면 이틀 전에 그러니까 15일 그 전 15일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환사채 물량이 지금 현재 이 15일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. 자,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. 피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12월 달에 특히 힘이 없는 이유는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입니다. 물론 단기 오르긴 올랐거든요. 그러면서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어떤 리스크 부분 때문에 좀 탄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결국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갈 놈은 가니까요. 상한가 가고 하잖아요. 투자 경고 딱지 먹으면서. 근데 이 스피어는 힘이 없는 이유는 결국 이 12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스피어라는 기업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우주 산업이 앞으로 정말 이쪽으로 투자하거나
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장, 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 쪽에서 1차적으로 1차 협력사로서 부품을 공급을 하는 이 스피어의 앞으로의 전망은 너무나도 밝습니다. 너무나도 밝아요. 물론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는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단기간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 CB 전환 사채 때문에 물량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뭐 상한가가 다 간다면 할 말은 없어요. 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,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물량,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6년에 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 한 번씩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형국이다. 그래서 이 스페이스 X는 다른 종목이 상한가를 갈 때 매물이 쏟아지면서 윗꼬리를 다는 형국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도 결국에는 단기가 그렇다는 거고요. 중기적으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임은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스피어라는 종목, 종목 코드번호 347700 스피어가 왜 못 오르는가, 주가가 12월에 왜 못 오르는가를 주제로 다뤄봤습니다. 구독자분들께 괜찮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. 앞으로 더 품질 높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